부모님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신 경우 이것부터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그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사망하시면서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신 경우 부모님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지 시민권자가 아닌지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 다른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사망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에는 국적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사실 사망 신고 자체도 미국 정부에 해야 합니다. 한국 주민센터나 한국 영사관에서 사망 신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하고 지내시는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거의 이제 한국인처럼 이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사망 신고도 당연히 한국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분들은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망 신고 자체를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부산에 있는 이제 영사관에 가서 가지고 사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하신 분이 이제 한국 국적이신 분은 당연히 이제 한국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 영주권자나 아니면 비자 체류로 한국 국적인 상황에서 이제 사망하신 경우에 사망 신고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 이분들은 이제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정부에 사망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영사관이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사망 신고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관련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사망 신고를 한 다음엔 재산 조회나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망인께서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신 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걸 발급받아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별달리 어려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부동산을 확인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오랜 기간 망인과 떨어져서 미국에서 거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주소나 집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망인이 혹여나마 한국에 거소 신고를 했다면 거소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번호, 망인이 미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말소되기 이전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이제 접근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망인이 이제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신 경우에는 한국에는 지금 안심상속 조회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외에 계신 경우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인증서 등이 없으면 사실상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부동산 주소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는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망인이 사망하신 지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은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지적 전산 자료를 조회하시거나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해 망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주소지 등을 파악을 했다면 상속인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부동산 지번을 파악을 하셨으니 상속인들끼리 이제 상속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과는 달리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각 체류 신분에 맞는 서류를 미국 현지에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이 한국에 계신다면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증이 필요하다면 한국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소 증빙 서류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주소 증빙 서류는 운전면허증이면 족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야만이 장례도 치르고 한국에 있을 때 부동산 상속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무 처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지금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은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상속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 등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미국에는 인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서명 확인서나 서명 진술서 이런 서류들을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한국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있지만
이거를 확인해주는 미국의 주소 증빙 서류는 없기 때문에 거주사실 확인서, 거소사실 확인서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한국 이름에서 미국인으로 변경이 됐다면 동일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동일인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이제 직접 작성을 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각각에 맞는 인증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한국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영사로부터 도장을 받는 겁니다. 일명 영사 공증, 영사 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에서는 한국 영사관이 전국에 걸쳐서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영사관까지 가서 뭔가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시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한국 영사관에 가서 어떤 서류는 인증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노터리 공증을 받고 그 다음에 아포스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와 상관없이 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영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위임장이나 거소사실 확인서, 서명인증서에서 영사 확인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통용될 수 없는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영사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노터리 공증을 받고 그 다음에 아포스틸 인증은 각 주정부에 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된다면 한국으로 해당 문서들을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럼 한국에서 해당 등기 처리를 하는 변호사 등이 이제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등기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등기 신청에서는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취득세입니다. 한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취득세는 3,160만 원입니다. 기타 등기 비용까지 한다면 3천만 원대 중반인데 이러한 자금 마련을 또 어떻게 하실 건가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온전하게 미국 시민권자가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상당한 비용을 한국으로 보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도 적당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시고 사망하신 경우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게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용어도 익숙하지도 않고요.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서는 해외에 계신 시민권자 분들을 위해서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해외 거주자분들이 한국에 남겨지는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한 절차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상속을 통하시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효율적이고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서 상담을 받으면 좋은 타이밍은 상속인들 간 분쟁이 없다면 사실 이제 사망 전에 받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미리 준비할 부분은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대비는 하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속인들이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둔다면 간단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 상담이나 이런 절차를 한다면 최소한 상속세 신고를 하기 6개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상담을 해서 해당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상속 처리, 내 명의로 이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 처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부동산을 또 보유하면서 어떠한 세금이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미국까지 반출을 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 이후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상속을 받고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가액평가를 어떻게 하고 또 나중에 이걸 어떻게 매각하는지에 따라서 종합적인 세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미 없이 상속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리다가 명의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까지 미리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속세 신고 한 2, 3개월 전에는 상담을 받아보셔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점을 해결받고 어떤 점을 처리할 수 있느냐, 재산 명의 이전도 하고 세금과 관련된 취득세나 상속세 신고도 하고 매각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담은 뿐만 아니라 처분을 한다면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인가, 미국 거주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금들을 어떻게 미국으로 원활하게 송금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신 경우 해외에 계시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께서는 어떠한 절차,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에 상담 링크가 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정식으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